조정전치주의라 함은 가사 조정의 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 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먼저 가사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려운 말이 등장하지요. 나류, 다류, 마류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가사 소송 사건은 가나 다류가 있고 가사 비송 사건은 라, 마류가 있는데요. 가사 소송 사건이 가류와 가사 비송 사건의 라류는 성질상 조정에 친하지 않은 것이고요. 가 내지 마류 사건의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에는 좀 복잡하니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소 또는 심판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송 사건은 소를 청구하는 것이고 비송 사건은 심판을 청구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혼을 청구할 때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제기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소송 자체가 조정 전치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거나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굳이 조정을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아니면 당사자 한쪽이 조정에 의한 사건 해결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사망한 자에 가름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제기한 소송 사건, 한쪽 당사자가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일 것입니다.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은 조정 회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기일이 열지 않고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하는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조정 회부는 사건의 변론 종결 또는 심리 종결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조정 전치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결이 무효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인지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조정 전치주의에 위반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재심 사유로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사를 할 때만 해도 거의 조정 전치주의가 충실히 지켜졌습니다. 즉 정말로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극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을 적어도 1회는 조정에 회부했으나 현재의 실무 운영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듯해요. 규정대로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조정 회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조정을 회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사실 부부간의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는 그 금액을 정하는데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5억 원을 받기를 원했고 남편은 4억 원을 주기를 원했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내심의 의사는 그랬음에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부인은 7억 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정을 했다면 조정을 하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부인에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으로 부인에게 가는 돈은 부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5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4억 원은 주겠다고 했으니 결국은 조정은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판사는 부인과 남편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5억 원을 넘어서는 6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사견으로는 조정을 해보지 않아서 부인이 실질적으로 원한 것보다 더 많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현장에서 더욱 지켜지고 조정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는 법원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영상 유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